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 채널명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빌드업을 저희가 여러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좀 꾸준하게 주식을 매집하는 개념으로 사 모은다, 그런 게 빌드업 매매다 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들도 보고 공부를 해서 빌드업을 따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여기서부터 뭐 매일매일 샀다고 가정해 볼까요? 쭉 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는 마이너스네?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사다 보니까는 제법 그게 모인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모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씩 그냥 사볼까?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이면 200만원이니까 지금 2년이면 거의 막 원금만 따져도 5천만원 정도가 모여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주식도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다른 주식들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씩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해놓고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만원씩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모았는데, 상황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5천만원이 돼버렸고, 그리고 계속 이건 또 10만원씩 늘어나다 보면 1년 뒤면 또 막 7천이 될 거고, 또 1년 뒤면 막 1억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10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 어떤 고민이 드냐면, 봐라, 이거 내 계좌가 얘네는 그냥 뭔가 완전 엑스트라 보조 주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락해버리고, 이거가 올라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얘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몰빵 계좌처럼 돼버리네. 야,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해결 못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큰일 나겠는데? 이런 고민의 지점에 다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빌드업을 하신 분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올바로 된 주식 매매 방법인 건지, 여기서 뭔가 좀 바꿀 점이 있는지, 이 상황이 맞다면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 내용은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빌드업을 제대로 안 해봤다 하신 분들도 오늘 할 이야기가 주식의 본질이자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갖춰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빌드업을 해봤다 안 해봤다에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는 이거를 빌드업이라고 얘기했지만 빌드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은 매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는 주변에 많이 있죠. 물타기를 통해서 한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도 종종 봅니다. 그 물타기가 가장 보편적이긴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있긴 있어요. 실제로 질문 받기도 하는데, 타이밍적으로 물을 타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꽁돈 아니면은 큰 엑스트라 돈이 생겨서 잠깐 빨리 큰 돈을 써가지고 매매하고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탈출하지 못한, 평상시에는 1천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전세자금을 받아서 한 2억 정도 가지고 한 종목 가지고 빨리 단타 치면서 매매하려다가 물리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 모든 행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죠. 계좌 안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종목의 비중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번 종목이 이 계좌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당연히 크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태생, 탄생, 어떻게 높은 비중을 갖게 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태생이 잘못된 태생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기 힘듭니다. 출혈을 안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태생이라는 거는 언뜻 떠오르는 거는 절대 빌드업 하면 안 되는 그런 뭐 실적 마이너스 종목이 연속으로 되고 있다던가 위험한 종목에다가 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빌드업을 한다라면은 그게 맞는 말이고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매집은 그래도 어떻게 매집하냐니까 세모, 근데 물타기를 통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이거는 X, 그리고 잠깐 이거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동안만 2억 가지고 하나 매매해야지, 그렇게 탄생한 종목들, 이런 거 다 X, 이런 것들은 탄생시키면 안 됩니다, 애시당초.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캠시스를 뭐 한 3년 동안 이렇게 빌드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평단이 지금 딱 보면 한 뭐 2,5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빌드업을 3년 했는데 평단이 2,500원인 상황. 근데 그 돈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 번에 나 목돈 생겨갖고 넣어야지라고 해서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평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태생적으로 말씀하시면 X의 상황이지만 더 좋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쉽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평단으로만 비교를 하니까. 네. 근데 평단이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에서 A 종목이 얼마 평단이 있고 그것보다 아래면 수익이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캠시스라는 종목을 2,500원 아래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얘기가 저는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갑자기 3억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3억 이후의 자금이 어떻게 이어질 건데, 3억 넣고서 돈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못 낼 거란 말이죠. 실제로 투자해서 얼마에 잘 샀어만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아요. 잘 샀으면은 그 잘 산 거를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주면서 이어가주면서 이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냅둔다고 알아서 싹트고 알아서 수익 내주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럼 이 싹트고 열매 맺는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행위를 하는 동안에 자금이 필요하다, 매수를 해주고 어떤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입 자금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주식을 잘 샀냐 못 샀냐를 그냥 단순 평단 비교를 하는 게 이게 국룰인데, 근데 주식을 잘 샀냐 못 샀냐의 요소에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그 평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기도 하고.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 1번 종목에 태생이 중요하다고 해서 잠깐 정리하고 하면은, 이거는 빌드업 아니면은 뭐 장기 가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매집,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를 지금 자리에서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대로 된 매집 행위를 하면서 비중을 키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상황 만들어진 거 자체가 특정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기죠. 근데 이 압박감을 결국에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 자체가 잘 됐냐 잘못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잘못된 상황의 태생으로 나온 거는 잘못된 거지만 제대로 된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상황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만나고 지나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아니면은 특정 기간 동안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게 원만하게 매매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해당 자금을 다시 뿌려주고 재조정을 얼마든지 해 나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거 빌드업 종목만 계속 금액이 올라가네. 지금 5천이지만 뭐 예를 들면 7천도 갈 수 있고 1억도 갈 수 있는 거 이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맞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지나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고 막 넣기에는 여전히 걱정스럽잖아요. 이러다가 얘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혹은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은 내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텐데. 네. 당연히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진짜 어찌 보면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만들어지면은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냐? 아니죠. 이거는 그냥 모습만을 말한 거고, 근데 이 모습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영역은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투자자 본인의 실력, 변수 대응 능력, 실력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적 차이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실력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이 자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자금을 어떻게 분산을 다시 시켜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종목들은 어차피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 계좌에 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 1번 종목이 올라갔을 때 계좌가 전체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꾸준하고 롱런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어차피 1번 종목이 잘 마무리되면은 아, 나 투자 접었어 이제 끝냈어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 행위를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 같은 거죠. 1번이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다음 주연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종목이 필요하게 될 때. 그러기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워밍업을 해주면서 그 종목을 느끼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이 상황 안에서 수익을 내주면서 확실하게 익혀두고 그 다음에 주연작을 이 종목 안에서 후보를 추려서 골라내도 그렇게 이어가도 좋다. 결국에는 큰 자금을 소화해줄 종목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릴레이처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반드시 여기에서 다음 빌드업 종목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내가 꾸준하게 잘 관리했고 얘네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능력 전제 하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그래, 맞아, 이게 다 맞는 그림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능력이다. 이 주식을 해내는 능력이고 여기서 이제 변수 대응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게 없다고 생각되면은 반드시 그걸 채워야 되는 거다. 왜? 이게 맞는 방향인데 그 맞는 방향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능력치를 본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실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빌드업을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익 났어. 괜찮네. 또 하다 보니까 수익 났어. 괜찮네. 또 하다 보니까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기분 좋게 수익 계속 냈으니까 계속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이 상황에 오게 되면은 이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 경험치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6개월이란 시간은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고 느끼는 체감 자체는 이거는 투자자마다 주관적으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다 작다 이거를 논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흐름을 맞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이 종목 1번 종목의 볼륨이 어찌됐든 커져 있을 겁니다. 이 커진 상태에서는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거죠.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런 흐름에서 네. 막 20% 정도 막 마이너스가 가는 건데 비중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막 10% 20% 되면은 계좌에서 보여지는 숫자 때문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쵸. 그전에는 뭐 1000만원 잔잔바리로 하던 종목에서는 10% 떨어져도 100만원 늘어나고 그러는 정도였는데 마이너스가. 근데 여기서는 막 하루아침에 막 500만원 늘어나고 1000만원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표현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자신의 깜냥, 그릇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릇 크기가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볼륨의 사이즈를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릇은 많이 물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라고 또 그렇게 한쪽만 생각하시는데 플러스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작은 분들은 플러스가 커지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볼륨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그릇이라는 거를. 네. 투자에서 나의 그릇은 처음에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고 내가 돈을 담음에 있어서 수익을 원활하게 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적어야 정상이고 이게 매우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근데 투자에서는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경험과 수익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경험치를 통해서 이게 커지는 거고 이게 커지려면은 당연히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변수 대응 능력이 같이 커져야 돼요.
실제로 그릇은 커지지 않고서 내가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릇만 키워버렸는데 변수 대응 능력은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 안에 담긴 거 다 날아가는 거죠. 아마도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게 이게 깨질까봐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열심히 매집하라고 해서 매집을 하고 담아놨었는데 여기서 혹시나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거 떡락하면 어떡하지? 폭락하면 어떡하지? 하한가 가면 어떡하지? 등등의 오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불안을 키워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뭐가 진짜로 필요한데 라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경험치, 이 상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올바로 된 경험치, 이게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경험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어떤 변수가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네, 저렇게 풀어가면 되겠네, 이게 촘촘하게 경험적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했던 대로 5천이 이미 담겨져 있고 다른 거는 1천씩밖에 없는데 이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5천을 흩뿌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깨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5천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 5천을 충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대피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 연계점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계좌를 구성하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적용돼야 주식 투자 그 본질 자체를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형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단타만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딱 1,000만 원 나눠가지고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중 없이 그냥 막 좋은 대로 사고 좋은 대로 팔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주식이 주식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의 유사 형태, 적어도 유사 형태로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의 최종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상 뭐가 더 바뀔 여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려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잘 끌어줘야 되는 거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기까지 잘 가서 이 길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잡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거 틀린 것 같아, 저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말에 헷갈려 하지 말아라. 뭐 주식은 뭐 정해진 금액으로만 해야 되고 손절 잘 쳐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여기로 못 오거든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하고 싶고요. 이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실제 이런 구조로 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여기서 돈을 버는 깨작깨작거리는 거랑은 급이 다른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니까 오늘 얘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이제 좀 물어보면 뭐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그래, 5천만 원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는 좀 왠지 그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계속 빌드업을 해서 막 2억 되고 3억 되고 5억 되고 근데 얘네는 1,000만 원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다가 그거 막 상패 맞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또 궁금증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있다면은 어떻게 좋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있냐 없냐로 따지게 되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답변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커져가는 금액을 언제든지 자금을 빼서 다른 데로 회전순환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행하는 빌드업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같이 매매할 때도 제가 중간에 가는 과정에는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데는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근데 휴게소 들렸을 때 화장실 가실 분들 다녀오세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 이런 딱 휴식 포인트가 있어요.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도 길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금이 너무 압도적으로 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데서 비중의 재조정, 볼륨의 재조정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계속 장거리 주행을 해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본인이 생각하는 감당도 안 되는 큰 금액을 무조건 매집하면서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컨트롤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릇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릇 깨질 것 같은데 막 때려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깨질 것 같지 않더라도 좀 여유를 주기 위해서 덜어낼 때도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배우면 해결되는 부분이다, 익혀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 상패 맞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변수 대응 능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변수 대응 능력의 끝판왕이 결국에는 상패인데, 상패 맞아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상패 맞아도 괜찮은 상황을 그 전에 만들어야죠. 그 전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황을 재조정할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나고서 손에 1원도 안 보고서 이 상황을 모면한다?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얼마든지 상패라는 극단적인 변수를 있는 그대로 다 때려 맞는다? 그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뭐 빌드업 종목이든 뭔 종목이든 간에 주식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상패를 맞을 수 있는데, 그 과정과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를 종합했을 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괜찮을 수 있게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수 대응 능력을 배워서 익혀서 훈련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저도 똑같이 주식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걱정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저런 상황 되면 내가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런 케이스를 맞아도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걸 거고. 네,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상패는 안 맞는 게 맞고요. 근데 상패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상패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에 하나라는 거는 10,000번 중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무조건 안 나오게 할 거야는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오래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00번에 한 번은 만날 수도 있다인 거예요. 확률로 표현하면은 이게 0.01%예요. 그러니까 99.99%는 피해갈 수 있지만 0.01%의 확률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말은 실전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정말 오래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상황,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상황 나올 수 있다. 그 나왔을 때 KO 당하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나고 지나왔지만, 지나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로 치명타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상패 상황에서. 상패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나가고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막 다 때려 넣은 상태에서 상패에 맞아가지고 치명타 맞은 다음에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이게 근데 유튜브에서는 웃긴 게, 이거를 맞아서 KO 당해서 깡통 찼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거를 되게 훈장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KO를 안 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왜 당하지? 이거를 그냥 한 대 맞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뭐 저나 어니스팀이나 주식 15년 막 이상 하고 있는 건데 깡통을 왜 차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네, 근데 그게 마치 되게 주식을 잘하려면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주식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냥 그건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동의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거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저희 빌드업이든 매집이든 물타기든 뭐든 간에 한 종목에 막 종목 물량 커져가지고, 보유 비중 커져가지고 하루하루에 그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겪으셨거나 지금 점점 그런 경험을 심하게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태생부터 차이는 납니다. 물량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태생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태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잘못된 단추로 끼워진 잘못된 자식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러면 나 주식 망했네, 전 이미 망해버렸어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변수 대응 능력 길러서 지금부터 조정해 나가면 노선 경로 바꿔가지고 올바로 된 길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클럽에 오시면은, 왜냐면 다들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정, 교정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클럽에서 많이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시죠. 네,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약속 드릴게요. 시간 지나시면은 분명히 개선되고, 개선을 떠나서 주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좀 낯간지러운데 클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올해 제가 한 결정 중에서 제일 잘한 게 클럽 가입한 거예요.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정말 계신 분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다가 링크로 클럽 가입 안내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